야, 뭔데 껴들어? 씨부럴, 아줌마는 빠져! 평범한 휴가철 오후, 제가 고향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 갔을 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조용한 후드티 차림으로 떡을 사러 온 저를 보고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조직 폭력배들이 만만하게 본 거였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떡을 사러 온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가 사실은 대한민국 해병대 원스타였다는 걸 말입니다. 3년 동안 보호비를 뜯어가며 상인들을 괴롭혀온 흑사파 조직원들, 아줌마 좀 생겼는데, 크크. 술집에서 일해도 되겠어. 조폭들은 험상궂은 얼굴로 저를 조롱했어요. 제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어깨를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죠. 저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잠시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유튜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랜만에 고향 서울로 휴가를 나온 날이었습니다. 영등포 전통시장, 제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했죠. 아이고, 이 떡이 정말 맛있었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50년 된 할머니 떡집,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상인 아저씨들의 정겨운 호객 소리가 어우러져 마음이 따뜻해졌죠. 어서 와, 떡 하나 어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어요. 군복 대신 편한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의 제 모습을 보고는 그냥 동네 아줌마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색떡을 하나씩 맛보며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는데 정말 어린 시절 그 맛 그대로였어요. 할머니, 여기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반가워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할머니도 덩달아 기뻐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소리도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도 멈췄어요. 야, 이번 달 보호비는 언제 낼 거야? 거친 목소리가 시장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대여섯 명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앞장선 남자의 목과 팔에는 화려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건장한 체격에서 나오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까까지 활기차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무거운 침묵만이 시장을 짓눌렀죠. 아이들은 엄마 뒤로 숨고 할머니들은 가게 안쪽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떡집 할머니도 벌벌 떨며 제 뒤로 숨으셨어요. 형님, 저희가 장사가 안 돼서. 과일 가게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앞장선 남자의 차가운 눈빛에 말이 끊어졌어요. 그 남자가 과일 하나를 집어들고는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사과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이게 뭔 상황이지? 속으로 생각하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평화로웠던 시장이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떨리는 눈빛 속에서 무력감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조연석이었는데 시장을 자기 마당인 듯 활보하며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어이 할머니, 떡값도 못 벌어? 조연석이 떡집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더니 무례하게 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죠.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생생하게 들렸어요.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까지 말입니다.
보고 있던 제 속이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항상 상황 판단을 먼저 하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더라고요. 이번 달은 좀 봐주세요. 정말 장사가 안 돼서. 떡집 할머니가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시달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봐달라고?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아나? 조연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상인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요. 그때 조연석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태연하게 서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는데 말이죠. 제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을 거예요. 저기 새로운 얼굴이 있네. 조연석이 제게로 걸어왔어요. 그의 부하들도 따라오면서 저를 에워쌌습니다. 조연석이 제 앞에 서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여기가 처음이야? 조연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동네 규칙을 몰라? 조용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텐데.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또 툭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강하게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죠.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조연석의 무례한 행동을 보며 참았던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가씨가 용감하네. 조연석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비웃었어요. 그의 입에서 나는 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서 영웅놀이 하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연석이 다시 제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군 신분증이었죠. 이걸 보고 말해보세요.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분증을 조연석 앞에 내밀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신분증의 빨간 테두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뜩거렸죠. 대한민국 해병대 준장 윤서희.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조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하들도 웅성거리며 당황해했습니다. 준장? 진짜 준장이야?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럼 저 여자가 군인이라고? 다른 부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까지 조용한 동네 아줌마로 보였던 제가 갑자기 해병대 준장이라니요. 떡집 할머니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나, 준장님이셨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거짓말이지? 이런 곳에 준장이 왜 와? 조연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신분증을 보는 그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죠.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시죠. 제가 신분증을 더 가까이 내밀었어요. 조연석이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점점 안색이 나빠졌습니다. 진짜였거든요. 신분증에 적힌 계급장과 소속 부대, 그리고 제 사진까지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런, 진짜네. 조연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부하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위세는 완전히 사라졌죠.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까까지 기세등등하던 조연석과 부하들이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와
진짜 군인이었어?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한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연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쌓인 위험이 묻어났습니다. 어깨를 펴고 서 있는 제 모습에서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조연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걸 깨달은 거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조연석이 당황한 틈을 타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히려 화가 더 난 건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가 준장이야?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조연석이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일단 조용히 시켜. 부하 중 한 명이 제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20년을 보냈는지 보여줄 때가 온 거죠. 해병대식 근접 격투술은 실전에서 단련된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그의 팔을 붙잡고 비틀어 넘겼습니다. 으아! 부하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동작이 너무 빨라서 주변 사람들은 뭐가 일어났는지도 몰랐죠. 그제야 사람들이 와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 여자. 다른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확한 발차기 한 번에 그도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해병대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들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나머지 부하들이 망설이는 사이 조연석이 직접 나섰어요.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하지만 제게는 상대가 안 됐죠. 조연석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데까지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조연석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제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관절기였죠. 아파, 아파. 조연석이 비명을 질렀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터져나오는 박수를 쳤어요. 와, 대단해. 시원하다. 함성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죠. 이제 우리가 살았어. 정말 속이 다 시원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조연석을 눌러 제압한 채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죠. 조연석이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인 거죠. 제발 놓아줘. 그가 애원하듯 중얼거렸지만 이미 선을 넘었죠. 휴대폰을 꺼내 백열둘 번에 신고했어요. 네,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상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범으로 제압해 놓은 상태예요. 신고하는 동안에도 조연석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그가 도망치려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놓아줘. 진짜 놓아달라고. 조연석이 애원했지만 이미 선을 넘었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조연석과 부하들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게 말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한 상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장님이시군요. 경찰서에서 온 경위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찰들도 해병대 준장이라는 말에 놀란 표정이었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연석과 부하들이 어떻게 상인들을 협박했는지, 보호비를 요구했는지 모든 걸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상인들도 하나둘 나와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달 보호비를 요구했어요. 못 주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벌써 3년째 시달리고 있었어요. 떡집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뭉치를 꺼내셨어요. 여기 다 기록해놨어요. 언제 얼마씩 냈는지. 할머니의 노트에는 빼곡히 적혀 있는 금액들이 보였습니다. 수십만 원씩 매달 강제로 뜯긴 돈들이었죠. 조연석은 경찰 앞에서도 끝까지 강변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대화하려던 거야. 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너무 많았죠. 부하들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조연석이 마지막으로 제게 악을 썼어요. 당신 나중에 두고 봐. 우리가 누군지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군 검찰과도 연계해서 철저히 수사받으실 테니까요. 이 말에 조연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군 검찰이 개입되면 조직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경찰차에 실려가는 조연석과 부하들을 보며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아이들은 경찰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줬어요. 시장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사흘 후 다시 시장을 찾았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보복이라도 있을까봐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어머, 준장님. 떡집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어요. 눈과 주름도 전보다 덜해 보였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인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당당하게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전처럼 불안해하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전혀 없었죠. 준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봉지를 내밀어 주셨어요. 꼭 받아주세요. 이거라도 받아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사과들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손사래를 쳤지만 상인들이 워낙 고마워하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저도 이런 분들을 지키는 게 군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우리에겐 영웅이세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김치를 한 포기 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김치만큼은 꼭 드세요. 우리 집 김치 맛은 장난 아니에요. 젊은 엄마 한 분이 아이 손을 잡고 제게 다가왔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아이랑 안심하고 시장에 올 수 있어요. 아이도 수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고마워요, 아줌마.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어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답하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많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우리만 참고 살았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어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상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손님들도 편안하게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준장님, 언제든 놀러 오세요. 여러 상인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어요. 다음엔 꼭 식사라도 같이 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군복을 입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지역사회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했어요. 휴가 중이지만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강변 정화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 직원이 참가자들에게 인사했어요. 저도 다른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강변으로 향했죠. 그런데 봉사활동 참가자들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조연석이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도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조연석이 제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예전에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운동복 차림에 상당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조연석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죠. 안녕. 하세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조연석을 지켜봤어요.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다른 참가자들과도 조용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조연석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조연석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조연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깨달으신 게 중요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조연석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조연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조연석은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해병대 본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용기와 정의라는 주제였죠. 강연장에는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가득 찼어요. 무대에 선이 떨리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기회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해병대 준장 윤서희입니다. 인사를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등포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참았는지, 왜 나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준장님,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무서웠어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이 계속 고통받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저희 같은 일반인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힘주어 말했어요. 용기는 꼭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알리거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도 모두 용기입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작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정의로운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강연 후 한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준장님 말씀 덕분에 우리 아이가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또 한 학생은 저도 나중에 준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등포 시장을 마지막으로 들렀어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준장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도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